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골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단골풀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퍼널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골 단계로 넘어가는데, 엔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퍼널이 일단 통과해서 작동이 된다. 내가 이제 노출이 지속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단골풀 세팅 쪽으로 포커스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쪽 퍼널 쪽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퍼널이 다 안정화된 다음에 내가 단골 쪽을 가겠다. 엔진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면 이 퍼널이 안정화된다라는 거가 잘 없어요. 잘 보면 얘가 계속 이게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골 풀이 활성화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퍼널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널 쪽은 그냥 작동만 된다 그러면 바로 단골반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골 풀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쪽을 하면 이쪽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쪽 모니터링 하면서 그냥 계속 챙기고 보완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단골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의 관점인데, 단골풀을 이제 제가 오늘 테마파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단골풀을 그냥 채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채널 안에다가 고객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단골풀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단골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고객이 이런 컨텐츠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이걸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테이너가 이제 일종의 채널에 해당해요. 어떤 플레이스, 장소인 거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안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맥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고객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가 경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할 거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요게 이제 사실은 상품 기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 제가 공부하는 쪽은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는 극대화될 거고, 고객의 만족도가 극대화되면 당연히 활성률은 올라가고 심지어 확산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단골풀을 접근하자. 보통 우리가 환상적인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테마파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환상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디즈니랜드든지 뭐 에버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 오프라인 매장이 일종의 테마파크, 놀이동산처럼 고객들이 느끼고 자꾸 와서 놀고 싶고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테마파크를 설계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테마파크를 그러면 설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는 테마파크 같은 거를 기획을 할 때 저도 이제 옛날에 테마파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동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장 뭐 이런 거 이제 기획할 때 제가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동선입니다. 고객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거냐. 이게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장소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죠. 무슨 섹션 이렇게 공간을 존이라고 그러죠. 무슨 존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선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 동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죠. 키즈용이 있고 커플 동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즈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커플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전체 공간이 있다면 이런 일종의 맵 같은 걸 만들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 단골풀도.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동선을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계별 가이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해본 거예요. 단계별 가이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 단계다. 아니면 설계 단계다, 퍼널 단계다, 뭐 시운전 단계다, 단골 단계다, 운영 단계다 이런 식으로 되면 준비 단계는 이렇게 가고 퍼널 단계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가능한 동선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 한 10개가 나왔다. 그럼 이 10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그럼 내가 중점적으로 건드릴 때가 어디냐. 그게 예를 들면 가장 타겟 고객이 많은 동선이 뭐냐. 이걸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크리티컬하게 내 밸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동선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아주 어설프더라도 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다듬어 가는데 첫 번째는 자, 그럼 시나리오를 나가는데 이거 방식이 이제 제가 디질로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록하고 실행하고 기록을 수정하고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요걸 계속 반복하면서 시나리오를 다듬어 나가는 건데 그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는 실망 포인트가 없어야 돼요. 일단은 문제는 생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제품을 따지면 버그가 있거나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감동 포인트를 추가한다. 어떤 포인트에다가 내가 감동을 줄 건지 힘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중에 어디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에는 내가 감동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딱 줘야지 거기서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과정에 우리가 다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중에 한두 군데에 감동 포인트를 줘서 거기서 뭔가 임팩트를 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 단골 풀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골 풀의 전체 시나리오 안에 이게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면 그냥 하나의 상품 시나리오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전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제조업이라면 내 제품이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앞뒤로 뭔가 연결해주는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평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은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끊어서 주간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월간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즌에 대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사용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 상품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뭔가 이제 우리가 실마리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게 일종의 놀이처럼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자체도 좀 우리가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 현재 내 단골풀의 거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거리들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내가 연결할 거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즈니랜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거리들을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디즈니랜드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미키마우스든 뭐 신데렐라든 이렇게 자기들의 컨텐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컨텐츠들을 잘 배열을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품의 거리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또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